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섭지 않으십니까? 녹아내린다는 표현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매일 손상되고 있고 특정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으면 그 손상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수십 편 넘게 쌓여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하신 적 없으십니까? 가스 불을 끄고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집에 돌아간 적.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 멈칫한 적.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어서 같은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던 적. 한두 번이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나기 시작하면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혹시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부모님처럼 뉴스에서 본 그 어르신처럼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는 날이 오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 저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치매 전문 분야에서 20년 넘게 환자를 봐온 의사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침 식탁 위에 올리는 음식 단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공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뇌에 좋다고 믿어왔던 그 음식 사실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더 강력한 것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그리고 여러분의 뇌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실제로 70세가 넘어서 기억력을 되찾은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행동을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먼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난 분이 아니라 치매 전문의로 20년 넘게 일해온 한 의사 선생님의 임상 기록에서 나온 실제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김 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활동적이셨고 손자 손녀 이름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 전화번호까지 줄줄 외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된장찌개가 갑자기 싱겁게 느껴지셔서 소금을 점점 더 많이 넣게 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짜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싱겁다고 느끼신 거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도 가족들도 그냥 입맛이 변한 건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시장에 가셨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잃으신 겁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매일 걸었던 그 골목 그 사거리 그 슈퍼마켓 앞을 지나는 길인데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겁니다. 한참을 헤매시다가 결국 지나가던 이웃분이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의 얼굴에 걱정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할머니가 막내 손녀를 보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 집 아이니? 10살짜리 막내 손녀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주 만나던 손녀였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과자를 쥐어주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그 아이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혹시 내 부모님도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도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느껴지셨습니까? 그 감정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약 5,500만 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약 1,000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1,000만 명입니다. 3초에 한 명꼴로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듣는 동안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치매 진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만 봐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이 약 10%에 달합니다. 10명 중 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경도 인지장애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경도 인지장애란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노화보다 인지 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결국 치매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수록 뇌도 그만큼 오래 사용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고령화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80세가 넘어서도 또렷한 정신으로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60대 초반에 벌써 기억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의 노화 과정입니다. 우리 뇌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신경세포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합니다. 30대부터 이미 뇌의 부피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매년 약 0.5%씩 뇌가 줄어듭니다. 즉 5%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20년, 30년 쌓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가 되면 뇌의 전두엽 부피가 젊었을 때보다 10% 이상 줄어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두엽이 어디냐면 바로 판단력, 계획 능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충동적인 결정을 더 자주 하게 되거나 복잡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 들어보셨지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부위입니다. 이 해마 역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듭니다. 해마가 줄어들면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미 저장된 기억을 꺼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아까 김 할머니가 손녀 이름을 잊어버린 것 바로 이 해마의 기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뇌가 줄어드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줄어들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에 발표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특정 시기 패턴을 따르는 사람들의 뇌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뇌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신경세포 손상이 빨라지며 인지 기능 저하가 더 일찍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유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APOE4라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생활 습관에 따라 발병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총을 장전할 뿐이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생활 습관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40대든 50대든 60대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 할머니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니가 손녀를 못 알아보신 그 사건 이후 가족들이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20년 경력의 치매 전문의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를 진찰하시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뒤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아직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지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아침에 주로 뭘 드십니까? 가족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침에는 주로 빵이랑 커피, 가끔 달걀 프라이를 드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식사를 바꾸시면 3개월 후에 달라진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무엇을 알려주셨는지, 김 할머니가 실제로 어떻게 변하셨는지는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전에 먼저 왜 우리가 매일 먹는 아침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뇌가 가장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깨어나면 뇌는 말 그대로 굶주린 상태입니다. 이때 뇌에 어떤 영양소를 공급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누적 효과라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뇌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사람과 매일 아침 뇌에 해로운 것을 넣는 사람은 10년 후, 20년 후 뇌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매일 좋은 기름을 넣는 자동차와 불량 기름을 넣는 자동차의 엔진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하게 갈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신 것이 바로 아침 식단이었던 겁니다. 아침에 뭘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뇌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 좋은 음식이지요.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특히 콜린이라는 성분이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기억과 학습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뇌 건강을 위해 달걀을 드시라고 추천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달걀은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뇌 건강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기입니다. 간이 나빠지면 피로감을 느끼고 위가 나빠지면 속이 쓰립니다. 하지만 뇌는 손상되고 있어도 직접적인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맛을 제대로 못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뇌 건강의 적신호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각 변화가 치매의 초기 징후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모르셨던 거지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손녀를 못 알아보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이것이 치매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서서히 짙어지듯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앞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대비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 기억력이 괜찮을 때, 바로 지금이 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건데, 달걀이 좋다면서 반전이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인데?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앞에서 제가 달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반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달걀은 분명히 뇌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아침 식품은 달걀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부입니다. 네, 두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부라고 하면 보통 다이어트 식품이나 반찬 정도로 생각하시지 내 건강의 핵심 식품으로 떠올리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두부가 뇌를 보호하는 능력은 달걀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입니다. 먼저 단백질 함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달걀 한 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약 6g에서 7g 정도입니다. 반면 두부 한 모 일반적인 크기의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에서 24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3배에서 4배입니다. 왜 단백질이 중요하냐면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단백질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를 구성하는 핵심 재료가 바로 아미노산, 즉 단백질의 구성 요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시냅스가 약해지고 시냅스가 약해지면 신경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그것은 곧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단백질의 양만이 아닙니다. 두부가 가진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두부의 원료인 대두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인데 이것이 뇌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은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신경세포의 성장 인자 분비를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의 피가 잘 돌게 하고 뇌세포가 녹쓰는 것을 막고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효과를 한꺼번에 가진 식품은 매우 드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이 공백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두부입니다. 오키나와의 전통 식단에서는 두부가 하루 평균 200g 이상 소비되는데 이 지역의 치매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오키나와 사람들의 장수와 건강에는 두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방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역학 연구에서 대두 식품 섭취량과 인지 기능 사이에 의미 있는 양의 상관관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달걀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달걀은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콜린 함량은 달걀이 더 높고 비타민 D, 비타민 B12도 풍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뇌 건강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두부가 더 강력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달걀과 두부를 번갈아 먹거나 같이 먹는 것입니다. 두부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두부 반모 정도 약 150g에서 200g을 드시는 겁니다. 조리 방법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두부 스크램블을 만들어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두부 샐러드를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두부를 먹을 때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소플라본은 지용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부 외에 내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식품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가 핵심이지만 뇌를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다른 영양소도 함께 보충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가 뇌에 매우 좋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호두의 모양이 뇌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신기하지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호두를 한 줌 약 28g 정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의미 있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호두 말고도 아몬드, 캐슈넛, 땅콩도 좋습니다. 땅콩은 엄밀히 말하면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이지만 뇌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은 뇌 건강의 황금 열쇠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뇌의 건중량 중 약 60%가 지방이고 그중 상당 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뇌세포의 막이 딱딱해지고 신경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오메가3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 정어리, 꽁치 같은 생선이지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먹으면 좋습니다.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려우시면 들기름이나 참깨유로 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계열의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두부에 들기름을 뿌려서 드시면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먹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씻기입니다.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내 건강에 이렇게까지 중요한 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턱 주변의 혈관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꼭꼭 씹으면 뇌에 피가 더 많이 간다는 뜻입니다. 뇌에 피가 많이 가면 산소와 영양소가 더 많이 전달되고 노폐물도 더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 씹는 운동을 꾸준히 하게 했더니 해마의 혈류가 증가하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한 입에 최소 20번에서 30번 정도 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뇌에 보내는 혈류 자극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안 되어서 영양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먹는 것 이야기를 넘어서 뇌를 지키기 위한 24시간 루틴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뇌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먹기, 자기, 움직이기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은 바로 수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면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때 어떤 자세로 주무십니까? 바로 누워서 자시는 분, 엎드려서 자시는 분, 옆으로 누워서 자시는 분 다양하실 겁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뇌 건강에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청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뇌의 림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 동안 뇌가 활동하면서 쌓인 노폐물,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물질입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쌓이면 신경세포를 죽이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비롯한 노폐물을 뇌에서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주로 잠을 잘 때 활성화됩니다. 깨어 있을 때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글림프 시스템이 수면 자세에 따라 효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옆으로 누워서 잘 때 글림프 시스템의 노폐물 제거 효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바로 누워서 자거나 엎드려서 자는 것보다 옆으로 눕는 것이 뇌의 청소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포유류가 본능적으로 옆으로 누워서 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연이 이미 답을 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부터 옆으로 누워서 주무셔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지만 며칠이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옆으로 눕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수면, 특히 서파 수면이라고 불리는 깊은 잠 단계에서 글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깊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합니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 카페인을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수면 위생이 내 건강에 직결됩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위한 운동은 좀 다릅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것이지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BDNF는 뇌율의 신경성장인자라고 번역되는데 쉽게 말해서 뇌에 부리는 비료와 같은 것입니다. 이 BDNF가 분비되면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고 기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더 단단해집니다. 특히 해마에서 BDNF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의 해마 크기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유의미하게 크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편 있습니다. 해마가 크면 기억력이 좋다는 것이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운동하면 될까요?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이면 충분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나는 정도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강도면 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력 운동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마이오카인이 혈류를 타고 뇌까지 도달하여 뇌 세포를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호르몬인데 뇌에 대한 보호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것보다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뇌 건강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최신 연구의 결론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팔구 펴펴기, 가벼운 덤벨 들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기 어려우시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24시간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년 경력치매 전문의가 제안하는 내 건강 24시간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한 잔의 물을 마십니다.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뇌의 약 75,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 부족은 곧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입니다. 두부 반모에 들기름을 뿌려서 먹고 호두 서너 알을 곁들이고 밥이나 잡곡밥과 함께 드십니다. 여기에 채소를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꼭 천천히 한 입에 20번 이상 씹어서 드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집 주변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면 됩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이것이 밤의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점심에는 생선을 포함한 식사를 하면 좋습니다. 고등어구이나 참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을 보충합니다.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두세 번만이라도 생선을 드십시오. 오후에는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을 합니다. 독서, 퍼즐, 바둑악기, 연주, 새로운 것을 배우기 같은 인지 활동이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새로운 요리를 배우든 새로운 악기를 배우든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합니다. 커피나 녹차는 오전에 드시고 오후에는 물이나 카페인 없는 차로 대체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되 여기서도 단백질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두부찌개, 콩 요리, 달걀찜 같은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과식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므로 배의 70%에서 80%만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쿼트 의자,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 밤새 뇌를 보호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끕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눕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울 때 옆으로 눕습니다. 왼쪽으로 눕는 것이 오른쪽보다 소화에도 좋다는 연구가 있으니 가능하면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됩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목표로 하시고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24시간 루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두부와 견과류 중심의 식사를 하고 오전에 햇빛 산책을 하고 점심에 오메가3가 풍부한 식사를 하고 오후에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고 저녁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고 밤에 옆으로 누워서 깊이 잔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 건강 보충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뇌에 좋다는 보충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일부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년 경력의 전문의 선생님의 의견은 명확합니다. 보충제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충제를 먹어도 매일 아침에 가공식품과 설탕이 가득한 빵을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잠을 제대로 안 자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하는 것이지 기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인 식단, 운동, 수면이 바로 서야 보충제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보충제를 맹신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뇌에 좋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넘쳐나지만 실제로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과한 제품은 극소수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두부를 먹고 견과류를 먹고 생선을 먹고 운동하고 잘 자십시오. 이것이 어떤 보충제보다도 강력한 뇌보호 전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손녀를 못 알아보신 할머니, 의사 선생님한테 식단을 바꾸라는 조언을 들으셨던 할머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할머니와 가족들은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빵과 커피 대신 두부와 잡곡밥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두부에 들기름을 뿌리고 호두 서너 알을 곁들이고 간단한 채소 반찬을 함께 드셨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입맛에 안 맞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먹어오던 것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가족들이 매일 정성스럽게 준비해드렸고 할머니도 건강을 위해서라며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단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 동네를 산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점점 시간을 늘려서 나중에는 30분 이상 걸으셨습니다. 저녁에는 며느리와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과 스쿼트를 하셨습니다. 밤에는 텔레비전을 일찍 끄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솔직히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된장찌개가 맛있다. 싱겁지가 않네.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소금을 한 움큼씩 더 넣으시던 분이 정상적인 간으로 된장찌개 맛을 느끼신 겁니다. 미각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전에 한번 길을 잃으셨던 그 길을 이번에는 막힘없이 걸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시장 갔다 왔다. 뭘 사오셨어요? 두부하고 호두.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달이 되었을 때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1년 전 막내 손녀를 못 알아보셨던 그 추석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손자 손녀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번에도 아이들을 못 알아보시면 어쩌나 하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이 울었다고 합니다. 1년 전에 너는 누구 집 아이니라고 물으셨던 할머니가 손녀 이름을 부르며 과자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확신했습니다.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꾼 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물론 이것이 완전한 치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100%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 물건을 둔 곳을 까먹으시기도 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행을 늦추고 일부 기능을 회복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스스로를 고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뇌가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충분한 수면으로 노폐물을 청소할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노력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뇌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뇌는 매일 조금씩 노화하고 있고 그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식단입니다. 둘째,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아침 식품은 두부이며 여기에 견과류와 오메가3을 곁들이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셋째,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가 증가합니다. 넷째, 옆으로 누워서 자면 뇌의 노폐물 제거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다섯째,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이 뇌에 비료를 뿌리는 효과를 줍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뇌는 10년,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총명할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처럼 70세가 넘어서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안이 가능하면 오늘 저녁부터 식탁을 바꿔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두부를 한 모 사서 드셔보십시오. 두부에 들기름을 뿌리고 호두 몇 알을 곁들이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자리에 누울 때 옆으로 누워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이라도 동네를 걸어보십시오. 이 세 가지, 두부 먹기 옆으로 자기 아침 산책, 이것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내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형제자매 배우자 친구한테 공유해야겠다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그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뇌를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건강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비싼 약이나 보충제 없이도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은 실천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 댓글 하나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이라고 쓰시는 그 순간 여러분 스스로도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 뇌를 지키겠다는 약속. 혹시 주변에 기억력이 걱정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십시오. 직접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이 영상 하나만 보내드리면 됩니다. 35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뇌는 나이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뇌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뇌가 늙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뇌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뇌를 돌보기 시작하면 뇌는 어떤 나이에서든 응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뇌가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